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주중에 또 A매치가 있었는데 좀 이변이 많이 나왔죠. 한국 뭐 무승부도 그렇고 이변이 좀 많이 나오면서 2월이 된 회차가 다시 또 주말 경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일반 경기는 이제 아스날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. 아스날은 4위, 노팅엄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아스날이 2연승을 하면서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홈에서는 좀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흐름은 노팅엄도 사실 좋아요. 노팅엄 이번 시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뉴캐슬에게 패배를 했던 상황이고요. 아스날도 지금 최근에는 좀 패배도 좀 많고 지난 경기도 이제 첼시와 비기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여파들도 좀 있고 확실히 좀 이 페이스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 두 팀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순위가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노팅엄 상대로 아스날이 좀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뭐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에서의 결정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는 게 배당은 좀 낮게 책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투표율이 배당에 비해서 많이 몰리진 않았죠. 한마디로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노팅엄이 최근 이번 시즌 보여주는 페이스를 봤을 때 경기력에서도 사실은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세트피스나 이런 크로스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들 이번 시즌 노팅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이 지금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생각하진 않거든요. 문제는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팅엄과 비교했었을 때는 더 좋은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최근에 득점력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노팅엄 상대로 강했었던 부분들과 저는 말씀드렸던 노팅엄의 공격이 아스날을 수비가 지금 불안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스날의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은 이제 아스톤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. 아스톤빌라는 9위, 크리스탈 팰리스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승을 하고 있고 아스톤빌라가 홈일 때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지금 빌라는 컷 경기 포함해서 지금 4연패를 할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고 수비는 원래 좀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원래는 공격이 좋고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던 팀인데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잘 터지지 않는 좀 경기력의 기복도 좀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저는 좀 승무패로 지우는 쪽을 좀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 경기도 배당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반대로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몰리긴 했는데 이런 경기 좀 부러뜨리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저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은 맞지만 완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오히려 이런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일 것 같다. 왜냐면 빌라가 수비가 단단하지 않고 그리고 이 공격에서의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이제 본머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. 본머스는 12위, 브라이튼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.
흐름은 브라이튼이 좀 근소하게 더 좋습니다. 근데 뭐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또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수비가 좀 다시 또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뭐 그만큼 좀 득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브라이튼보다는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도 불안한 팀은 맞아요. 근데 뭐 지금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좀 많이 공간을 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보머스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배당은 이제 보머스가 정배당이고 투표율은 브라이튼이 지금 브라이튼 쪽으로 뭐 근소하지만 조금 더 몰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뭐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무승부 쪽은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. 승패 방향 쪽이라면 그래도 홈팀인 본머스가 이번 시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최근에 브라이튼의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실점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, 뭐 지난 경기 때 이제 맨시티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, 저는 본머스가 홈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방향 중이라면 저는 본머스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은 이제 에버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. 에버튼은 16위, 브랜드퍼드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에버튼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브랜드퍼드가 훨씬 더 좋죠. 브랜드퍼드는 지금 공격에서의 부분들이 많은 득점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경기에서의 공격에서의 화력도 좋고 이번 시즌 보면 경기력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 수비에서의 실점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편이고 에버튼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. 근데 뭐 문제는 에버튼의 득점력이죠. 에버튼은 보면 항상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러한 찬스들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에버튼이 좀 안 좋은 흐름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팀입니다. 저는 일단은 에버튼이 그래도 홈에서의 모습들은 좀 끈끈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져가는 팀이고 홈에서의 좀 좋은 모습들을 이번 시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브랜드퍼드가 역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은 이제 풀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. 풀럼은 7위, 울버햄튼은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. 흐름은 풀럼이 더 좋죠. 뭐 지난 경기 때 이제 울버햄튼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그거는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사실 뭐 상대였던 사우스햄튼이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좀 좋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첫 승을 만들어낸 울버햄튼인데 풀럼과 같은 팀 상대로는 무승부의 이변도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풀럼이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울버햄튼의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풀럼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풀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6번은 이제 아틀레티코 대 알라베스인데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알라베스가 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해요. 뭐 역습 한 방은 여전히 남아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틀레티코가 알라베스의 수비를 못 뚫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 경기는 좀 이변 없이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은 맨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. 맨시티는 2위, 토트넘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뭐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. 흐름은 좀 맨시티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죠.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경기 때 맨시티가 뭐 컷경기 포함하더라도
개인적으로 4연패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까지 바쳤다가 이제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했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연패까지 갈 만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브라이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를 주도했던 거는 여전히 맨시티였고요. 그리고 이 토트넘이 브라이튼과 다른 점은 토트넘의 지금 최근 경기들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스위치에게 홈에서 패배했던 부분도 그렇고, 저는 이 경기는 이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. 맨시티의 5연패는 토트넘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은 이제 라스팔마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. 라스팔마스는 16위, 마요르카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스팔마스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. 흐름은 두 팀 다 비슷해요. 마요르카가 조금 더 좋긴 한데 두 팀 스타일이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마요르카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크게 기대가 되진 않고요. 뭐 경기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이라서 사실 마요르카의 홈이었다면 이제 그 라스팔마스 입장에서 마요르카 원정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경기고 마요르카 홈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쪽을 좀 선택했을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라스팔마스의 홈이고 라스팔마스의 최근의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. 첫 경기 포함해서 좋은 지금 최근에 득점력적인 부분들,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번 시즌 제가 라스팔마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력이 좀 괜찮은 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순위적으로는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위권 팀들 비교했었을 때 라스팔마스가 경기력은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라스팔마스의 단점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는 점인데 마요르카가 공격이 저는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승리하는 모습들도 근소하게 뭐 1점 차로 이기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득점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라스팔마스의 이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 이 마요르카의 원정이라는 점과 말씀드린 경기력에서도 저는 라스팔마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라스팔마스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원정팀 마요르카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. 9번은 이제 지로나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. 좀 가장 고민을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가장 고민을 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좀 이 경기가 좀 난해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흐름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로나가 근소하지만 좀 앞서긴 합니다. 근데 에스파뇰이 최근에 득점들도 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지만 저는 지로나가 유럽 대항전을 치르면서 이번 시즌 좀 많이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이길 때는 좀 많은 득점을 하면서 이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공격이 풀리지 않았을 때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경기력에서의 좀 기복들도 좀 있는 저는 그런 이번 시즌 지로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로나의 승보다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에스파뇰이 원정이고 경기력 자체는 지로나가 근소하게 좀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정도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,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로나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0번은 이제 셀타 대 바르셀로나인데 저는 이 경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때 이제 소시에다드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바르셀로나입니다. 근데 이 경기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죠.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생각이 동일한 게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
팀은 맞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는 분명히 무너질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셀타비고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간이 있었을 때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 어쩔 때는 좀 강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저는 좀 한 번쯤 주춤할 타이밍이 지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러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해야 될 경기라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또 상대팀이 셀타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셀타의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은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이고요. 오사수나는 5위, 비아레알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. 흐름은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. 일단 오사수나가 홈일 때는 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아레알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. 원래 비아레알은 좀 원정에서의 굉장히 좀 약했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오사수나도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차이를 봤을 때는 저는 비아레알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비에서의 부분들이나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경기력도 좀 비아레알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번 시즌 좀 비아레알이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. 또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사수나의 단통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은 이제 세비야 대 라요의 경기고요. 세비야는 13위, 라요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. 그리고 흐름은 비슷합니다. 근데 세비야가 조금 더 좋은데 이제 최근에 두 경기에서 이제 연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저는 세비야가 최근에 연패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좋았었던 흐름은 분명히 있었고, 또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의 경기라면 라요 상대로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 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세비야가 뭐 어쨌든 계속 똑같은 패턴의 공격이 많죠. 이런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라요가 좀 밸런스가 좀 괜찮은 팀에 속하고 적은 찬스에서도 좀 득점력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투표율도 세비야 쪽이고,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좀 세비야가 좀 라요 상대로 압도적이었었던 부분들, 그리고 라리가는 좀 상성을 따라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비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입스위치 대 맨유의 경기고요. 입스위치는 17위, 맨유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경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맨유를 가져가겠습니다. 맨유가 제가 가져가면 항상 좀 이변이 나오긴 하는데, 그래도 지금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입스위치가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승리하면서 1승을 챙겼기 때문에 만약에 1승을 챙기지 못했다면 저는 좀 이변으로 가져갔을 확률도 있는데 1승을 이미 챙겼기 때문에 항상 이번 시즌 입스위치를 보면 저는 좀 경기력이나 뭐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데 결과가 계속 안 따라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던 팀인데, 이미 1승을 한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분위기가 좋고 경기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, 맨유가. 그래서 저는 입스위치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. 빌바오는 6위, 소시에다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빌바오가 홈일 때 최근에 4연승을 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
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팀 다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뭐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좀 많이 헤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경기력이 좀 끌어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뭐 이 빌바오도 수비적인 안정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오히려 소시에다드보다 수비적인 안정과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은 빌바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빌바오가 조금의 강팀을 만나면 좀 무승부의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